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축복합니다. 달구와 손톱. 영미는 햇살 바른 툇마루에 앉아 손톱을 깎았어요. 초승달을 닮은 손톱이 무척 예뻐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손톱아, 손톱아, 초승달이 되어라. 영미는 손톱을 하늘로 뿌렸어요. 야, 손톱 아무데나 버리지 마. 새총을 만들던 경호가 보고 바락 소리쳤어요. 영미는 오빠 말을 들은 채 만체했어요. 그때 마당에서 놀고 있던 암탉 달구가 손톱을 콕콕 쪼아댔어요. 경호가 깜짝 놀라 달구를 쫓았지만 달구는 이미 손톱을 삼켜버렸어요. 너 이제 큰일 났다. 달구가 손톱을 삼켰잖아. 그게 뭐 어때서? 달기 손톱을 먹으면 목에 걸려서 죽는다고. 아니야, 달구는 안 죽어. 큰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걱정이 되는지 영미가 달구를 힐끔 쳐다보았어요. 두고 보라고. 경호가 으름장을 놓더니 새총을 들고 휙 가버렸어요. 되똥되똥 걷던 달구가 마당에 앉아 자꾸만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달구 눈이 어쩐지 하얗게 보였어요. 영미는 점점 걱정이 되었어요. 영미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해수기가 놀러왔어요. 무슨 일 있어? 해수기가 묻자 영미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어요. 해수기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영미한테 들기름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걱정 마. 달구가 똥을 싸면 손톱이 나올 거야. 언제 일어났는지 달구가 종종 걸음으로 마당을 돌아다녔어요. 달구야, 미끌미끌 기름 먹고 얼른 똥 싸라. 영미와 해수기는 달구를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놀란 달구는 요리조리 잘도 도망쳤어요. 달구가 마당 한 구석으로 도망치자 영미가 달려들었어요. 잡았다! 영미가 달구를 붙잡고 해수기는 들기름을 먹였어요. 달구야, 달구야, 많이 먹고 얼른 똥 싸라. 영미와 해수기는 달구가 똥 누기를 기다렸어요. 땅거미가 내리고 해수기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영미는 달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경호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지켜봤자 소용없어. 손톱을 먹은 닭이 죽으면 여우 귀신이 된다니까. 달구는 절대 안 죽어. 이제 똥만 싸면 돼. 영미가 소리를 꽥 질렀어요. 채! 어디 두고 봐. 오빠 말을 우습게 알다간 큰 코 다칠 거야. 경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쿵 닫아버렸어요.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영미는 달구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우! 아우! 밖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영미는 머리끝이 쭈뼛해지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영미는 문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가 문구멍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긴 꼬리를 늘어뜨린 여우 귀신이 문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 영미는 놀라 벌렁 자빠졌어요. 아우! 아우! 여우 귀신은 풀쩍풀쩍 뛰어 순식간에 마루 위로 올라왔어요. 뚜루룩 뚜루룩 여우 귀신이 방문 창살을 핥히었어요. 누구세요? 영미는 달달 떨며 있는 힘껏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난 손톱 먹고 여우 귀신이 된 달구다. 어서 문 열어라. 잘못됐어요. 살려주세요. 여우 귀신이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어요. 아무데나 손톱 버리지 말라고 했지. 으아! 영미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아우! 여우 귀신은 한 번 더 긴 울음을 토하더니 이불을 들추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영미 방으로 황급히 달려왔어요. 여우 귀신은 뒷곁으로 난 쪽문을 열고 재빨리 달아났어요. 엄마는 땀에 흠뻑 젖은 영미를 흔들었어요. 영미야, 왜 그러니? 엄마, 여우 귀신이.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래? 꿈을 꿨나 보구나. 엄마는 영미를 꼭 안아주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아빠가 열려있는 쪽문을 보았어요. 추운데 문은 왜 열어놓았니? 아빠가 쪽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이튿날 아침, 영미는 일어나자마자 닭장으로 달려갔어요. 영미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달구는 병아리들과 함께 사이좋게 모이를 먹고 있었어요. 와, 달구야 살았구나. 영미는 너무 기뻐 팔짝팔짝 뛰었어요. 영미는 얼른 오빠 방으로 뛰어갔어요. 오빠, 달구가 살았다고! 영미가 문을 벌컥 열자 경호는 화들짝 놀라며 이불을 후다닥 끌어당겼어요. 이불 밖으로 여우 꼬리처럼 생긴 긴 털실뭉치가 삐죽 나왔어요. 하지만 영미는 오빠의 장난을 눈치채지 못하고 마냥 좋아서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단정하게 깎은 손톱을 정해진 자리에 잘 버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유산. 어느 시골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많은 재산과 노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족이라고는 어린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했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바르고 지혜롭게 자라는 게 이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란다. 네, 아버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할게요. 다행히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하루하루 바르게 자랐어요. 어느새 아들이 훌쩍 커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었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오면 좋겠구나.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니? 아버지,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아버지 혼자 계실 텐데 그러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말했어요. 내 걱정은 말거라. 이 아버지는 네가 더 많이 공부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란다.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날, 아버지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곁에 없어서 쓸쓸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달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병을 얻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나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멀리 있는 아들을 생각했어요. 이러다가는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만약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한참을 고민하던 아버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버지는 서둘러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당에서 일하던 노예를 불렀어요. 내 병이 워낙 깊어서 나을 수 없을 것 같구나. 내가 죽으면 네가 이 유서를 읽어보거라. 그러면서 유서를 책상 서랍에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어요. 노예는 주인이 남긴 유서의 내용이 몹시 궁금했어요. 어째서 주인님은 아드님이 아니라 나에게 유서를 남겼을까? 노예는 서둘러 주인의 책상에서 유서를 찾아 펼쳐보았어요. 내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준다. 내 아들은 재산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선택하여 가질 수 있다. 이럴 수가! 이 많은 재산이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유서를 읽은 노예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다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도련님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지. 노예는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도련님!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아들은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아들은 슬픔에 잠긴 채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노예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유서를 들고 갔어요. 노예는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말했어요. 도련님,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 집의 재산은 모두 제 것입니다. 도련님이 갖고 싶은 재산을 한 가지만 고르시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서를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정말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서란 말이냐? 아들은 유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런 유서를 남기시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멀리 있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변해서 나보다는 노예를 더 아끼시게 된 걸까? 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꾸만 아버지에게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 되겠어. 이렇게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현명한 라삐님을 찾아가 여쭈어봐야겠어. 아들은 라삐를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어째서 아버지께서 그런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저는 이제껏 아버지께 크게 잘못한 적이 없는데요. 라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보게, 젊은이, 자네 아버지는 대단히 현명한 분이셨네. 게다가 마지막까지 자네를 아끼고 사랑하셨다네. 아들은 영문을 몰라 되물었어요.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신 아버지가 저를 아끼고 사랑하셨다니요. 저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그런 유서를 남기실 수가 있습니까? 찌릿, 아버지의 깊은 뜻을 정말 모르고 있구먼. 아버지는 노예의 성격을 꿰뚫어 본 것이네. 만약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자네에게 준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생각해보게. 그 유서를 발견한 노예가 어떻게 했을 것 같나? 저에게는 알리지 않고 재산을 빼돌려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그래서 아버지는 전 재산을 노예에게로 주기로 한 것이네. 그러면 노예는 자네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재산도 소중하게 지키지 않겠나? 그래도 아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빈털털이나 다름없는데요. 허허, 역시 젊은이는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는구먼.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네. 그렇다면 그 노예의 재산은 결국 누구의 것이겠나? 그야 주인의 것이지요? 아버지는 자네에게 재산 중에서 원하는 것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셨네. 그렇다면 자네는 노예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은가?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한동안 멍하니 라비를 쳐다보다가 이내 무릎을 쳤어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것이었군요. 하마터면 아버지의 현명한 뜻을 모르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저의 처지를 한탄하며 살 뻔했습니다. 라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자네를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말을 이해했나? 예, 제가 어리석어 미처 아버지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배우고 익혀서 아버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비의 도움으로 아들은 무사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는 노예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답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이길 기도합니다.